사람은 자신이 본 만큼 세상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72세까지도 세상을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제 세계관을 뒤바꿨던 그 여정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리처드 브래드포드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40년간 고전 문학을 가르쳤죠. 영국 상류 사회의 전통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 알렉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구 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집안의 동양 여성이라니. 그것도 지도에서 겨우 보이는 작은 나라 출신이라니요. 처음 만난 이소은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겸손함을 소심함으로, 침묵을 무지함으로 오해했죠. 동양 여성들은 다 저렇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알렉스가 이소은과의 결혼을 발표했을 때 저는 웃는 척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 소은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요.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그렇겠지라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알렉스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소은은 제게 다가와 영국 문학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세련된 어휘 선택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동양인이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라는 편견으로 대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이소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놀랍게도 상처받은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 시간, 이소은이 차려준 음식을 보고 속으로 동양 음식이라 무시했습니다. 첫 입을 뗐을 때 놀라웠지만 칭찬 대신 영국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겠네 라고 말했죠. 이소은은 영국 요리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렉스가 소은은 한국에서 국제학교 교사예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양인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더군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이소은의 차분한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계획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알렉스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오만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 옆에 특별 입국 통로가 있었죠.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이라는 안내판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중얼거리며 이소은을 쳐다봤어요. 이소은은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알렉스가 설명했죠. 아버지, 한국은 스위스와 특별 입국 협약이 있어요.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영 제국의 시민인 제가 긴 줄에 서 있는 동안 이소은은 특별 통로로 빠르게 통과했어요. 알렉스가 제게 다가와 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죠. 30분 후 이소은이 입국장 안쪽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지만 제 자존심은 상처받았어요. 여기선 영국인보다 한국인이 대접받는 모양이군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알렉스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소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각 나라마다 협약이 다르니까요. 한국도 영국인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분야가 있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일까?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 광고가 대형 포스터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양 모델들이 한국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었죠. 몇몇 직원들이 이소은을 보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택시 승강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택시기사가 이소은의 한국 여권을 보더니 특별히 공손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삼성과 현대의 나라.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를 향한 그의 태도는 평범했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소은을 동양의 소녀로만 여겼던 제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궁금해졌죠. 이소은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제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이소은이 지도를 펼쳤어요.
인터라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프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제안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선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인터라켄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옆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과 함께 특별 서비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죠. 이소은이 그곳으로 향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위한 특별 패키지가 있습니다. 온천 스파 무료 이용권과 알프스 투어 할인 쿠폰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원의 설명에 이소은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영국인을 위한 특별 패키지는 없나요? 제가 물었지만 직원은 미소와 함께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알렉스가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이소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 융프라우산 투어 어떠세요? 한국 스위스 문화교류 70주년 기념으로 한국인과 동반자에게 할인이 있대요.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앉았어요. 매니저가 직접 그들을 맞이하고 특별 와인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자니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가족인 것 같았죠. 다음 날 박물관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 대여소에서 한국어 가이드가 가장 최신형이었어요. 이소은이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한국 손님은 20% 할인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호기심이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도대체 왜 한국인들이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저는 이소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스위스와 문화교류 협약을 맺고 있어요. 또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소비도 많이 하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간 카페에서도 메뉴판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을 위한 특별 세트까지 있었죠. 주문할 때 웨이터가 이소은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생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 존중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의 여권이 제 것보다 더 많은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이소은,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소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나라가 중요해요. 다만 지금 한국은 문화와 경제적으로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뿐이죠. 그날 밤 호텔방 발코니에서 알프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했어요. 그리고 이소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라켄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이었죠. 예약하기 어렵다고 들었지만 놀랍게도 이소은의 이름으로 쉽게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인 손님을 위한 테이블이 항상 몇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지배인이 설명했죠. 식사 중에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특별 메뉴와 샴페인을 준비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유명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소은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일반 관광객 같은데요. 아마도 고급 투어 패키지를 예약했나 봐요. 한국인들은 유럽 여행 때 미식 체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반 관광객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식사 후 우리는 시내 고급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중앙홀에 대형 삼성 가전제품 전시관과 한국 화장품 브랜드 부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게 다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소은은 설명했어요. 한국 제품들이에요. 요즘 유럽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그때 프랑스인 점원이 다가와 이소은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도와드릴까요? 이소은이 한국어로 대답하자 점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프랑스인이 왜 한국어를? 저는 알렉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알렉스가 대답했죠. 요즘 유럽 럭셔리 업계에서는 한국 고객이 매우 중요해요.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죠.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애플과 소니 제품 옆에 삼성과 LG 제품들이 프리미엄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서양인 가족이 삼성 냉장고를 살펴보며 이건 최고급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샤넬, 디올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브랜드 앞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이게 다 사실이라니 믿기지 않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소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제국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놀랍게도 메뉴판에 대한민국 스타일 아메리카노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바리스타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리스타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아메리카노는 진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에요. 한국 드라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메뉴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차를 마시는 영국인인 제가 커피 문화를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니. 이제 제 세계관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중심, 유럽 중심으로 바라보던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넷째 날 아침 호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소은, 정말 궁금해요. 어째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소은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침묵에는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아버님,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가난한 시절에도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그 결과 한 세대만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소은은 휴대폰을 꺼내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고요. 그녀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무지함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한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현상이에요.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죠.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이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에서 작은 점이 아니에요.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 중 하나죠. 알렉스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느낀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은 런던보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죠. 대중교통, 인터넷 속도, 의료 서비스. 모든 게 영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이소은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모른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죠.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학 교수였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제가 이소은을 무시했던 건 이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는 의지죠. 그녀의 너그러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이소은의 진정한 교양과 품격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소은을 정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 며느리가 아닌 세련되고 교양 있는 한인간으로서 말이죠. 다섯째 날 이소은의 제안으로 취리히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호기심이 커져 있었죠. 한인타운 입구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들과 세련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한인타운인가요? 차이나타운처럼 이국적인 느낌이 아니네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소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통합과 현지화를 중요시해요. 지나치게 자기 문화만 강조하기보다는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죠. 한국문화원에 들어갔을 때 전통과 현대가 멋지게 어우러진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유럽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 무술을 배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인성교육이기도 해요. 예의와 자기절제를 가르치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답니다. 이소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완벽했어요. 이런 건강식이 한국의 일반적인 식사인가요? 제가 물었죠. 이소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은 영양 균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식사 후 방문한 한국어 학교에서는 스위스 현지인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3년 사이 300% 증가했어요.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한류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것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가 더 커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거든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이소은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들의 따뜻함과 예의에 감동받았어요. 이소은의 아버지는 영어로 정중하게 대화를 이끌었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소은,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당신의 문화를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이소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세상은 너무 넓고 다양해요.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제 편협함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지혜를 놓치고 있었어요. 진정한 교양이란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인터라켄 근처의 아름다운 호수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투명한 청록색 물빛에 알프스가 비치는 풍경이 장관이었죠. 호숫가 벤치에 앉아 이소은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카약을 타러 갔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스위스의 자연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소은,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무시했어요. 동양 여자라는 편견으로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소은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편견은 쉽게 생기는 법이니까요. 아니요. 이해해주려 하지 마시오. 내 잘못이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세계적인 학자라고 자부하면서도 나는 정작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소. 그대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내 무지였소. 이소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셨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동자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서양 문명의 우월함을 믿으며 살았소.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린 모두 같은 인간이니까. 이소은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소. 당신의 문화, 당신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에게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멀리서 알렉스가 카약을 타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소은이 손을 흔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저도 함께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었어요? 알렉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아, 나는 오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웠단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이소은을 며느리가 아닌 소중한 딸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런던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서재에서 오래된 세계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이 지도를 보며 영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한쪽 구석에 작게 표시된 한국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알렉스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됐어요. 소은이 특별히 한식과 영국식을 혼합한 요리를 준비했답니다. 알렉스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가마. 식탁에는 로스트 비프와 함께 한국식 반찬들이 조화롭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소은이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아버님 취향에 맞게 프랑스 와인과 한국 전통주를 준비했어요. 둘 다 드셔보세요. 저는 두 잔을 모두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놀랍군. 전혀 다른 맛인데도 둘 다 훌륭해. 이소은이 기뻐하며 웃었죠.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잖아요. 식사 중에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란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이소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여권의 크기가 아닌 그 나라의 깊이였다. 한국은 작지만 커다란 나라였어. 아버지. 알렉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소은도 감격한 표정이었죠. 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음 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대학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이소은이 준비한 한식 파티를 열었어요. 캠브리지 교수들이 비빔밥과 불고기에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네. 한 동료가 말했죠. 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네. 그날 밤 이소은이 제게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전통 도자기로 만든 작은 지구본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한국 도예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세계는 둥글고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이소은. 이건 내 서재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거야. 이소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지만 깨달음은 직접 체험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은 그 여정을 용기 있게 걸어오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그 도자기 지구본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인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72세에 배운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남은 생애 동안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보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눈 깨달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